자, 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 오늘은 이제 저희 학원에서 5관왕 한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 친구가 어떻게 5관왕을 했고 어떻게 공부를 했고 어떻게 실기를 했는지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시에서 어느 학교에 합격을 하셨나요? 서울대 공예과에서 이제 1차가 실기여서 실기는 붙었었는데 이제 아쉽게 최저를 못 맞춰서 이제 최종은 아쉽게 못했고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금속공예디자인학과, 국민대도 금속공예과에, 경희대의 산업디자인과에, 한양대에서도 산업디자인과에 넣었는데 최초는 안 됐고 현재 예비 1번에서 좋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되게 많이 하셨네요. 5관왕, 2관왕, 3관왕 해도 대단하다고 하는데 5관왕까지. 그러면 이제 그 5관왕 딱 합격했을 때 하나씩 발표가 나오잖아요. 이제 네. 그때 딱 합격했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말로 표현 못하죠. 그냥 딱 보면은 그 글씨가 그 합격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 이렇게 조그맣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화면이 켜지고 나서도 실감이 안 나거든요. 네, 뭐지? 딱 그 글씨 두 글자 보이면은 붙었네? 이러면서 처음에는 실감이 안 나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막 기분이 좋아지면서 그동안에 입시했던 그 기간들이 주마등처럼 막 스쳐 지나가면서 내가 했던 그 노력했던 그 기간들에 대한 보상을 받는 심리? 그게 가장 크면서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면은 5관왕을 할 수 있었던 비법이 있을까요 혹시? 나만의 비법? 좀 제가 특이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고등학교 올라와서 처음 입시를 한 게 아니고요. 중학교 때 예중 입시를 반년 좀 넘게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부터 연필 쓰는 법이나 아니면 물감, 농도나 붓 쓰는 법 같은 걸 그때 미리 익혀둬서 고등학교 때 다시 입시를 하는데 이제 기초가 있으니까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들을 빨리빨리 제 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학원에서 이제 선생님이 내주시는 과제나 또 선생님이 제 그림에 대해서 이게 좀 잘못됐다 이렇게 고쳐라는 지적들 최대한 기억을 해서 다음 그림에서 바로 수정을 하는 방향으로 수업을 진행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가 또 이번에 국민대 실기대회 수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수상 작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수상 비결이 무엇인지 자기가 생각하기엔 어떤 건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일단 시험 문제부터 설명을 할까요? 시험 문제가 책가도의 형식으로 이제 요즘 스타일로 바꿔서 그리라는 거였는데 책가도 샘플을 2장을 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 형식대로 주어지는 물건으로 구성을 해서 새로 그리라는 거였는데 나왔던 제가 8가지였어요 총. 그래서 요것도 사진을 샘플로 줬고요. 그래서 요 8가지를 책가도 구성 방식에 그대로 적용시켜서 그리라는 거였는데 국민대 스타일이 확실히 다른 그 실기대회 스타일이랑 많이 달라가지고 또 시험 문제를 처음에 바꿔서 당황을 했었는데 최대한 빨리 마음을 고쳐 잡아서 그냥 평범하게 제가 그동안에 배워왔던 기초적인 베이스를 일반으로 해서 그냥 사진 보면서 그냥 그대로 그 특징들을 찾아가면서 배치를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투시가 거꾸로 역투시가 생긴다거나 아니면 앞에 있는 게 뒤에 있는 것보다 더 작아진다거나 그런 반대되는 그런 좀 눈에 띄는 것들 그런 특징들을 캐치를 빨리빨리 해서 그걸 더 잘 보여주려고 조금 더 과장하고 색깔 같은 것도 앞쪽에는 색깔을 주고 뒤쪽에는 연필로 해가지고 앞쪽에 더 시선이 가도록 이렇게 그림을 그렸던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으로는 이제 한양대, 서울과기대, 서울대, 국민대, 그리고 경희대 이렇게 5군데를 치르셨잖아요. 여러 이게 다 실기 유형이 다 같은 학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실기 유형이 있는데 이 많은 게 되게 헷갈릴 수도 있는데 어떻게 나눠서 준비를 했는지. 확실히 그 유형들이 다 다른 학교들이어서 다 같이 준비하면 힘들 거라고들 많이 생각을 하는데 힘든 건 맞아요. 힘든 건 맞는데
쓰는 건 맞는데 이제 제일 기초적인 연필 쓰는 거나 붓 쓰는 방법들은 다 똑같기 때문에 평소에 학원에서 하던 대로 학원에서 수업하는 거 잘 따라가다가 실기대회 기간이 되면은 그 대학의 실기 유형만 이제 특징들을 공부를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학원에서도 그런 거에 중점을 둬서 그림을 많이 그려낸다기보다는 그냥 스케치 위주로 이게 어떤 유형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거나 아니면 이 학교는 이런 특징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거를 배워가지고 처음부터 시작하는 느낌보다는 이미 갖고 있는 거를 좀 변형해서 만들어낸다는 느낌이어서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게 준비를 한 거는 아니었어요. 이제 국민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면접을 보잖아요. 면접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서 면접을 봤는데 이런 면접 준비 같은 거는 어떻게 하고 포폴 같은 건 어떻게 준비했나요? 포트폴리오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포트폴리오는 10장을 채우라고 하더라고요. A3 크기로. 처음에는 어떻게 채울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구성하는 거를 어떻게 구성할까를 되게 많이 오랫동안 생각을 해서 일단은 제가 어디 과에 지원했는지부터 생각을 해보니까 금수공예과잖아요. 그래서 평면적으로 그냥 그려서 만드는 것보다는 입체적으로 제 손으로 직접 만들어서 그거를 사진 스튜디오 가서 찍어가지고 보여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더라고요. 어필도 잘 되고. 그래서 이제 제 평소에도 만드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큰 거든 작은 거든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해서 또 그런 걸 또 교수님들한테 어필을 하고 싶어서 보통들 이제 컨셉을 많이 잡더라고요. 전체적인 10장의 흐름, 그 컨셉트를 잡는데 저는 그 컨셉트를 주제, 한 개 주제? 표현보다는 그냥 제가 평소에 잘하는 거, 그 좋아하는 것들 이런 그러니까 순수히 제가 좋아하는 잘하는 것들을 교수님한테 어필을 하고 싶어서 그래가지고 시간 순서대로 배열을 한 거거든요. 또 그게 또 교수님들한테 되게 잘 보였던 것 같아요. 면접은 그 학원에서 선생님들이랑 면접 준비를 많이 했는데요. DJ들이 이걸 쓰는 이유가 자기 목소리랑 얼굴이랑 다 가리고 DJ만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런 컨셉 때문에 더 유명해진 건데 저도 그런 거에 되게 빠져가지고 또 그리고 헬멧도 되게 멋있거든요. 디자인 못이랑 그다음에 막 여러 가지 조그마한 철 조각들, 철 구조물들을 주고서 이거를 활용해서 흙이랑 같이 만들어봐라 라고 해가지고 뭔가 뭘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다음에 이 안에 있는 건 제가 만든 건데 컨셉은 이제 액자 안에 있는 총구에서 총알이 발사되고 그 총알이 액자를 이제 랩처럼 쭉 누르고 나오는 걸 만든 건데 근데 뱀이 또 저한테 의미 아닌 의미인데 제가 또 뱀티예요. 뱀티기도 하고 뱀이 또 마침 집에 제 방이 좀 어두운데 불 끄면 무드등이 없어가지고 자는 집을 전해서 그것도 해소하고자 스탠드를 하나 만들었어요. 2000 years later. 이걸 좋아하게 된 이유가 보통 사람들이 연예인을 판단하거나 좋아하고 할 때 외모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저 사람 잘생겼다, 키 크다 이런 거를 많이 노래 잘 부른다, 춤을 잘 춘다 이런 것도 보지만 보통 외모가 되게 비중이 큰데 이 사람들은 외모나 목소리를 다 감추고 진짜 그 음악으로만 승부를 본 사람들이에요. 저도 살짝 온전한 내 실력으로 승부를 보는 그런 관점이 저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서 더 마음에 드는 뮤지션이었고 제 실력으로 만들어 볼 수 있을까 해서 도전한 작품이고 이거를 만든 해가 푸른 말의 해였어요. 말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재료를 보니까 대못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못을 보고 딱 유니콘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유니콘을 만들었는데 제가 예전에 총게임을 했었는데 그 총게임에서 엔딩 장면이 총알을 되게 슬로우 모션으로 보여줬어요. 탄창에서 총알이 올라오고 그 총알 뒷부분을 때려서 총이 발사돼서 목표물까지 날아가는 것까지 슬로우 모션을 되게 롱테이크로 보여준 영상이 있었는데 인상적으로 기억에 남았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느리게 볼 수 있는 기회도 없고 그 순간에 사람들한테 한번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그다음에 여기서부터는 뱀을 주제로 만든 작품이 나오는데요. 뱀이 사람들이 보통 뱀을 되게 무서워하잖아요. 물리면 아프고 독이 있고 성경에서도 보면 사람을 유혹하는 악 쪽에 가까운 그런 존재여서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친구를 따라서 어느 날 파충류샵에 간 적이 있어요. 그때 딱 생각이 바뀌었어요. 뱀이 하나도 안 무섭더라고요. 오히려 귀엽고 촉감도 부드럽고
간접적으로라도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어서 뱀을 컨셉을 했는데, 그러니까 뱀에 대해서 많이 검색을 해봤어요. 뭐 이 뱀은 어디 살고 이 뱀은 어디 살고. 그러다가 그 우르보로스라는 걸 알게 됐는데, 뱀이 자신의 꼬리를 문 형상인데 순한, 무한 이런 뜻이 있대요. 그래서 그 형상을 단순화시켜서, 최대한 단순화시켜서 외형은 단순화시키고 안에 이제 요소를 보면은 비늘은 되게 섬세하게 만들어서, 생각하면 사람들한테 뱀 한번 그려보세요라면 보통 다 꼬불꼬불 기어가는 그런 뱀을 그리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사람들이 날쌘, 재빠른, 곡선적인 그런 뱀을 생각하는데, 뱀이 예상 질문 같은 거, 그리고 교수님들이 물어보는 의도, 그거를 파악해서 대답하는 거 교수님이 알려주셨고요. 그냥 일반적인 인성 면접도 있지만은 전문적까지 아니고 미술에 대한 지식을 기초적으로 물어보는 면접 질문도 있는데, 그런 거에 제가 좀 취약했어요. 그래서 제 가치관 같은 거, 미술에 대한 가치관을 하나를 미리 형성을 해서 그거를 기반으로 말하는 게 더 쉽다고 하시더라고요. 선생님한테 이제 영복쌤이랑 준비했던 거를 이제 딱 연습한 걸 그대로 보여드렸더니만 너무 기계적으로 대답한다고 이제 많은 학생들이 그럴 수 있는데, 준비했던 거를 이제 푸른 것 같아 보여서 그건 또 교수님이 안 좋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되게 이제 교수님이랑 대화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많이 바꿨고, 제스처도 가만히 딱딱히 굳어서 하는 것보다는 이제 편하게 대화하는 것처럼, 이렇게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교수님도 저 학생이 긴장 안 하고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 걸 잘 보여주고 있구나 하면서 자신감도 볼 수 있다고 해서 여러 가지 되게 세세한 요소까지도 선생님들이 잘 지도를 해주셔서 면접도 무사히 잘한 것 같습니다. 합격한 친구들에게 항상 물어보는 질문인데, 이제 아무래도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제 그림을 그리고 공부를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이렇게 지내는데, 이제 슬럼프가 한 번쯤은 다 오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리 안 왔다고 해도 네. 한 번쯤은 올 거예요, 아마. 그래서 혹시 슬럼프가 왔을 때 어떻게 이겨냈는지 그런 게 있을까요? 슬럼프가 이제 제가 다른 학생보다 세게 오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때가 딱 슬럼프 기간이었어 라고 할 수 없는데, 조금밖에 자주 왔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때마다 슬럼프의 기본적인 이유는 그림이 잘 안 그려지고, 고쳐야 된다 안 고쳐지고, 성적은 올려야 된다 안 올라가고, 보통 그런 이유인데, 집에 가서 도착을 하면은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보통 뭐 수업이 잘 돼가면 집에 와서 기분이 좋은데, 집에 와서 앉아있으면은 꽁해요. 기분이 안 좋고. 그러면은 다음 날에 학교 끝나자마자 친구들이랑 노래방 가서 소리를 엄청 지르더라고요. 노래 잘 불러요? 잘 부르지만. 아, 그래요? 네, 지르는 걸로. 네, 지르고. 그냥 지르는 걸로. 네, 지르고. 그리고 신나는 음악 불렀었거든요. 그리고 제 볼링이 되게 좋아해요. 볼링이 또 그걸 하면은 좀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도 있어가지고, 그냥 혼자 마음을 담아두거나 아니면 또 그런 거를 주변 사람들한테 말하기도 좀 힘들어요. 왜냐면 그냥 일반 친구들, 학교 친구들이랑 활동적인 일을 하면서 되게 그 스트레스를 풀었던 것 같아요. 볼링이랑 노래방으로 슬럼프를 해결을 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입시를 하면서 이제 가장 이거 하나만은 정말 중요한 것 같다, 이거는 진짜 있어야 입시를 버틸 수 있고 입시를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한 가지가 있을까요? 네, 있어요. 어떤 그게 건가요? 크게 말하면 멘탈 관리고요. 멘탈 관리고, 조그맣게 말하면 자신감. 네,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친구들도 이제 이 학원이 아니라 같이 학교에서 입시를 한 친구들도 보면은 초반에는 괜찮다가 후반으로 갈수록 자신감이 떨어져 되게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저도 이제 중간중간 슬럼프 때 자신감이 떨어졌었는데, 진짜 그렇게 되면은 한도 끝도 없이 떨어지고, 그러면 또 이걸 내가 틀려서 고쳐야 하는데 고칠 수 있을까라는 문제까지 나와서 애초에 그냥 멘탈 관리를 처음부터 딱 잘라버려야 돼요.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게 제일 좋고, 그냥 자기가 할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하고 그거에 만족을 해야 하는 게 이제 멘탈 관리가 가장 중요한 거죠. 멘탈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 입시 이제 예비반 학생들이 이제 곧 입시반으로 올라오잖아요. 이제 고2 애들이 이제 01년생 애들이 가고 이제 02년생 애들이 올라오잖아요. 이제 이제 그런 후배들에게 한마디. 후배들에게 한마디. 곧 입시를 치를 곧 대학에 들어올 후배들에게 한마디. 제가 입시를 2년, 3년 길게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1년이라는 시간을, 1년 좀 넘는 시간을 입시를 해보니까 스케줄이 진짜 힘들었던 것 같아요. 공부도 해야 되고
쉬기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노력을 많이 하고 좀 집중도 분산되기 때문에 되게 힘든데 그 기간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올 거기 때문에 후반에 갈수록 후반에 갈수록 자신감 가지고 포기 안 하고 하면은 꼭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다들. 네, 이렇게 해가지고 간단하게 7가지 질문 한번 물어봤는데요. 이제 이 영상을 이제 보시고 내년에 입시를 시작하시는 분들 아니면 아직 어리지만 미래를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해요. 안녕.